내가 담는 이게 진정한 이북 음식이에요. 어디서도 먹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요리의 맛을 지금쯤 먹어보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처음 먹어봐요, 이런 음식. 탈북하기 진짜 잘했어요. 독일로 가는 길목에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놀라운 북한 소식을 순위로 알아보는 평양 깔깔깔 함께 보시죠. 평양 깔깔깔. 비만갑 시청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이면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는 북조선 뉴스 평양 깔깔깔 비만갑의 공식 센터 민요보도원 신은아입니다. 오늘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된 소식 3위. 북조선 여성들이 금녀의 벽을 확 허물었다는 소식입니다. 여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꽃같은 북조선 여성들이 제대로 사고쳤다고 합니다. 바로 남자 못지않은 여성 수제들이 나타난 것인데요. 일명 북조선의 카이스트인 평양과학기술대학. 이 대학에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리저리 요리조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성들의 모습은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아무리 똑똑한 여성이라도 입학할 수 없는 학교라고 합니다. 이랬던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2015년부터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2009년 개교한 후 무려 7년 만에 북조선 당국이 학교 측 요청을 받아들여 10명의 유학생들을 입학시켰다고 하는데요. 평양과학기술대학교는 신입 유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2개층을 유학생 전용으로 바꾼 건 물론 앞으로 유학생 수를 계속 늘리기 위해 기숙사 건물도 따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북조선 여성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많이 줘서 사회에서나 집안에서나 힘을 발휘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된 소식 2위. 북조선 대표 신문으로 잘 알려진 노동신문이 인민들을 제대로 깜짝같이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빈부자와 북조선 소식을 잘 전달해주는 노동신문. 그만큼 귀한 잉크도 아끼지 않았던 노동신문이 최근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의하면 경제가 어려운 탓에 잉크가 부족해 노동신문이 흑백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북조선 당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일까요? 이때다 싶었는지 사진을 조작해 인민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4월 노동신문을 통해 북조선이 자체로 생산했다며 경비행기를 탄 김정은의 모습을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북조선 간부들에 의해 거짓말이 탄로났다고 합니다. 집과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는 간부들은 노동신문 사이트에 들어가 비행기에 녹이 슬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요. 캄캄한 흑백 사진이라 인민들은 모를 줄 알고 마음 놓고 배포한 것일까요? 노동신문은 사진 조작에 민망했는지 바뀐 것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배포해야 하는 일간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사정이 안 좋아 무려 열흘씩이나 밀려서 배포됐던 노동신문이 요즘은 조금 빨라져 3, 4일이면 볼 수 있다는데요. 전력 사정과 경제 사정 등 힘든 상황임에도 간부들은 물론 주민들에게 우상화 의견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 노동신문을 우선적으로 배포하라는 당국의 강력한 지시에 기관차와 비행기를 이용해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작된 사진으로 인민들 속일 생각하지 말고 신문이면 신문답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길 바랍니다.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된 소식 대망의 1위.
북조선 인민들이 이제는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위험천만한 전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북조선이 내세우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대포도 아닌 총도 아닌 바로 소인데요. 전시에서는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라는 구호가 있을 정도로 귀하디 귀한 국가 중요재산 소. 원래 북조선에서 소는 토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데요.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은 절대 금지. 또한 소를 죽이거나 잡아먹는 것도 금지. 혹시라도 죽이거나 잡아먹었다면 어마무시한 벌인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북조선 인민들은 동물인 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소가 북한 중요 재산인 만큼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농장에서 주로 소를 키우는데요. 그 농장의 농작물이 다 죽어도 되는데 소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방침도 있거든요. 그리고 농장에 가면 소를 전담하는 농장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소를 관리하죠. 그러나 이제는 협동농장에서만 키울 수 있었던 소를 당국의 지시로 개인이 직접 키울 수도 있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폴짝폴짝 뛰게 만든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인민들에게 소고기를 먹여라 라는 김정은의 새로운 지시. 하지만 김정은의 지시에는 의미심장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데요. 먹을 것이 없는 북조선 인민들의 마음을 훔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인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좋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한 의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간부들 사이에서는 소를 일부러 병에 걸린 것처럼 속여 뇌물로 거래되는 것이 퍼질 대로 퍼진 상황이라 인민들에게도 먹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네요. 국가의 중요재산인 소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로지 인민들을 위한 순수한 의도가 아닌 꼼수가 숨어 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된 사건을 순위로 전해드린 평양 깔깔깔.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직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북한 이야기. 오늘의 정말 특별한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북한 최강 요리사 열전. 야. 그동안 신세령님을 통해서 북한 요리들을 많이 맛봤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심도 있게 북한 요리 열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쉽게 모신 분들이 아닙니다. 아, 나 방송 안 해도 돼. 나 TV 나가서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을 우리 제작진이 몇 달 동안 조르고 졸라서 오늘 나오신 분들. 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갑을 찾으신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 김 부자가 사랑하는 식당이자 북한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북한 최고의 식당 평양 옥류관 출신 요리사이자 평양냉면의 달인 윤종철 요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딱 카리스마가. 저는 집안 자체가 집안 내력이 요리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요리사였고 또 제가 18살부터 옥류관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옥류관 최고의 맛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요리사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평양 옥류관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함경도의 자존심. 예, 남한에서는 함흥냉면으로 유명한 함흥신흥관에서 12년간 요리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함흥 농마냉면의 대가 김주홍 요리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남도 신흥관 최고의 요리사 타고난 뭔가 보여드리겠다고 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함경남도 함흥신흥관에서 최고의 요리사 맛집으로 소문난
김수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다음 분은요, 북한 강원도 간부 요양소에서 일하며 간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북한 강원도 요리의 달인 이순복 요리사님 소개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고산군 보건부 간부요양소에서 간부들의 맛을 사로잡았던 이순복입니다. 오늘 제가 북한의 간부들 사로잡았던 그 맛, 오늘 이만갑 출연자들에게 번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대한민국에서 북한 요리의 기틀을 마련한 1세대 북한 요리 연구가십니다. 황해도 출신 요리 연구가 추향초 요리사 소개합니다. 아유, 고우시네. 이쁘시네. 너무 예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요리를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먹이고 싶은 추향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요리사분입니다. 깔끔한 평안도식 손만두로요, 대전 시민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으신 분입니다. 평안도 손맛으로 남한 사람들은 물론 실향민들의 애완까지 어루만지시는 김나경 요리사 소개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가족들 생각에 요리를 하다가 지금은 평안도식 만두 전문점을 하고 있는 김나경입니다. 오늘 평안도식 만두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북한 최강 요리사 열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로만 네. 북한 요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직접 이분들의 손맛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리얼리? 진짜로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맛도 볼 수 예, 있어요? 그럼요. 지금 보니까 옥류관 같은 경우는 김학래 씨,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가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뉴스에서만 보는 이게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그 옥류관에서 만드는 냉면이 그 평양냉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남한에서 얘기하는 거는 평양냉면. 근데 저는 한 번 먹고 나면 그 아주 감칠맛이 면도 부드럽고 해서 늘 생각이 나. 네. 아니, 저는 옥류관을 실제로 가봤거든요. 뭐 평양에 있는 옥류관이 아니라 상하이에 있는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 직접 북한 사람들이 운영하던데요. 거기 실장님이 저 알아보고 서비스도 줬어요. 아무튼 저 윤종철 요리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신 것 같은데, 그 김일성 부자들이 올 정도로 유명하면 일반 사람들도 많이 옵니까? 옥류관. 일반 사람들이 가고는 싶어하지요. 가고는 싶어하는데 그 옥류관 식사표는 각 회사나 동사무소로 나가요. 그래서 그 순서별로 돌아가면서 주는데 옥류관이라 해서 냉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온반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다 있는데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해서 먹을 수 있죠. 지금 저기에서 옥류관인가요? 옥류관. 네, 저게 옥류관이에요. 거기 저 넓은데 다요? 굉장히 크네요. 네. 주방장이 몇 분이나 계세요? 주방에 계신 분들이? 한 70명인데 70명. 그러니까 그게는 그 자기 부서가 다 따로 있어요. 주방장이 무슨 냉면 육수 볶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냉면 육수 담당이 딱 따로 있어요. 자, 냉면이 뭐 최고다라는 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당연히 평양 가면 명품이죠. 그게. 명품이죠. 자, 옥류관 냉면을 먹어보신 분. 있어, 여기.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러니까 옥류관이 이제 그 2000년도 이전하고 2000년도 이후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 전만 해도 내 동으로 해서 가족들한테 그 티켓이 나갔거든요. 표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옥류관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냉면 한 그릇이 이제 500원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월 평균이 1,000원인데 국수 한 그릇이 이제 5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가서 먹는 그런 식당. 한문아 뭐 지나가다 말고 야 이따가 옥류관이나 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저 윤종철 요리사님은 그러면 정말 그 유명한 곳을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거길 들어가시게 됐어요, 요리사로? 우선 북한에서 군대 나가자면 그 주민등록을 다 조사를 해요. 근데 저는 저 할아버지 때부터 요리사였으니까 아마 그게 문건상 서류가 그렇게 됐나 봐요. 근데 나도 군대 나가서 뭐 당당하게 훈련 받고 싶고 남자답게 좀 훈련 받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는데 옥류관에 배치하는 거죠.
왜 우리 여기 있어야 되냐 하니까 일치의 비밀을 하고 석 달 동안 여기서 교육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교육받으면서 그다음부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 처음부터 거기서 배웠으면 진짜 기본기부터 탄탄하신 거네요.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웃긴 게 뭐 평양 뭐 냉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옥류관에서 오신 분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나는 참 그러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평양냉면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함흥의 신흥관이라는 데는 이 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엄청난 곳이라고 합니다. 신흥관에서 오신 우리 김주옥님. 예. 신흥관이 어떤 곳이 유명한 곳입니까, 진짜? 네, 유명한 곳입니다. 김일성이가 21번에 다녀갔던 그런 건물이고, 그 신흥관이라는 이름을 자체가 김일성이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저걸 냉면 그 궁궐인데요? 옥류관보다 더 커요. 네. 아니, 옥류관은 옛 건물이고, 우리는 75년도 저 개관한 건물입니다. 그럼 우리 신흥관을 볼 때는 종업원이 285명이에요. 대기업이요? 네. 접대는 90관, 여기는 서빙이라는데, 거기는 접대가 90명이고, 주방에는 165명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가 70명 정도 있는데요. 이 신흥관 들어갈 때는 주황당 옷가에서 다 뽑혀서, 서빙 같은 건 철저하게 키 1m 60이 또 성장한 기간을 봐가지고, 옷가 같은 데서 또 데려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함흥하면 이제 신흥관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꽤 유명한 곳이거든요. 또 그리고 저 신흥관이 있는 위치가 김일성 동상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 굳이 우리가 신흥관에 들리지는 않지만 이제 동상에 갔다가는 내려오던 길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딱 보게끔 꽤 유명한 곳이에요, 신흥관은. 그러니까 함경남도연을 대표하는 그런 그러니까 평양의 옥류관처럼 평남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저 신흥관을 일러주거든요. 그러니까 TV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옥류관이라면은 그냥 지방이 큰 식당이나 특색 있는 면을 소개할 때는 신흥관을 주로 많이 나오곤 해요. 그러니까 저거예요. 그러니까 평양냉면의 큰 산맥은 옥류관이고 네. 함흥냉면의 큰 산맥은 신흥관. 네. 근데 북한도 그렇죠. 한국에도 보면 실향민들이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 굉장히 라이벌이 있어요. 평안도 분들은 무조건 평양냉면 가서 함흥냉면 먹으라면 야 이게 무슨 냉면이가? 이거 냉면도 아니야. 그래. 한강도 분들은 평양냉면집 안 가요. 맞아요. 어장도 함흥냉면집 가서 이게 냉면이지 무슨 평양도 침침하고 맞아요. 굉장히 네, 다음은요. 이순봉 요리사님. 음식을 먹기 위해서 평양 간부들이 강원도까지 찾아왔어요. 평양에서 이제 거의 한 70%가 와요. 네. 양하러 환자들이긴데 중앙당 간부들도 많이 오고 자식들도 많이 오는데 뭐 명절 때나 그때는 특별 음식이 나가는데 이제 그 맛을 보고 손님들이 이제 자주 찾아오시곤 했어요. 여기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셨어요? 그 학교 다닐 때 그 영양사에서 이제 뽑으러 와요. 키, 화술, 체육 이걸 다 다방면 돼야만 이제 거기서 취직할 수 있는데 저희 졸업 단계 이제 3명을 이제 뽑아갔는데 그 취업 단계서가 면접을 올 때 간호원 되겠냐 요리사 되겠냐 이제 물어를 봐요. 그래서 저는 요리사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요리를 했죠. 그 추양추 선생님 이야기를 잠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탈북하신 분이 아니신 거죠? 네. 실향민이신 거죠? 네. 저는 6.25 일사 후퇴 때 피난 나왔어요. 어디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황해도 옹진. 황해도 옹진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네. 어려서 피난을 나왔는데도 피난 나오다가 부모님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네. 한 10시간을 산에서 헤매다가 다시 부모님 만나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어머님이 그 고향에서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니까는 음식을 참 잘해서 드셨어요, 이렇게. 그냥 나오셔가지고 계속 피난 나와서 못 사는데도 잡숫는 건 자꾸 잘 잡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정말 그 당시에 피난 나와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음식점을 좀 크게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장군의 아들 작가 홍성효 선생님이 야 추양수 부대는 옹진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황해도 음식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황해도 음식을 시작을 했는데 황해도 음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엄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빨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수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네. 그래야 진짜죠. 노트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는 음식을 어떻게 해서 드셨어요?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아마 함경도 음식, 평안도 음식, 황해도 음식, 개성 음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향민들,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그걸 묻고 물어서 정말 그걸 완성하는데 얼마나 또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그쵸. 없이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다 버리고 그렇지. 완전히 버리고 그냥 그 음식에만 몰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힘든 음식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러면서 황해도 음식 그 레시피화를 그러니까 메뉴를 만드는 거죠. 맞아요. 한식의 최고 문제점 하나가 레시피화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간간하다, 짭조름하게가 이게 레시피화가 어려운 게 오히려 한식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장점이지만. 네. 근데 레시피화를 키신 분입니다. 네, 다음은요. 네. 우리 막내 김나경 요리사님이세요. 예. 역시 북에서부터 요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북에서부터 요리를 했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작년이니까 뭐 할 수 없이 이제 요리를 어려서부터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잔치집 뭐 무슨 한갑집을로 해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요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많이 배운 것도 있겠고 좀 닮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휴게소에서 네네. 저기 톨게이트에 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차 정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오신 이제 선배님들을 한 데서 배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답례를 무엇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만두를 이제 그냥 뭐 한국에 온 지 또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계속 이제 고향 생각도 나고 예, 형제분들 생각도 좀 나고 해가지고 계속 그래서 또 눈물 나게 만두를 생각만 하면 혼자 오신 거예요? 예, 저는 혼자 왔어요. 그 만두를 빚어가지고 동생들 생각날 때마다 그냥 만두를 빚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만두는 그냥 속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하염없이 그러니까 이 생각도 할 새도 없이 그냥 쌓던 그런 만두라서 그냥 만두만 빚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만두를 빚어서 이제 그 언니들한테 이제 그 답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두 가게라도 하나 내야 되지 않냐. 예, 그렇게 맛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요리 그 감각도 타고나셨지만 그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그 만두에 그대로 배어 있으니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만두 가게에서 그 만두를 통해서 또 남편분을 만나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아니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리움의 만두를 빚다가 사랑을 만났다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동생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살고 있는지 소식을 좀 알까나 해서 이제 고향에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알아봤더니 막내 동생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만두를 빚었는데 10시까지 빚은 거예요. 저녁 10시까지. 그러니까 그 사연을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 오다 보니까. 그래서 세터민 쉼터에다가 이제 그걸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댓글을 이제 쭉 단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애 아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분이 유독 글을 조금 이상한 쪽으로 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속에 뭐 이렇게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고 하니까 이제 누구라도 한 사람 골래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애 아빠가 이제 골래 들은 거죠. 애 아빠 보고 당장 글 내려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내려왔어요. 그 글을 내렸어요. 글을 뭐라고 악플을 남긴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좀 잘해.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왜 후회하냐고?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걸려든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아무튼 걸려들었으니까. 예, 계속 제가 또 태클을 걸었어요. 걸렸으니까. 그래서 계속 뭐라고 했더니 그거를 그냥 짜증 안 내고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만두를 먹어줄 사람이 없으면 좀 보내달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작업스럽겠지요, 분명. 한나경 씨, 죄송하지만 이제 눈물은 닫고 즐겁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걸려들어서 계속 글을 남겼어요. 만두를 먹으러 오겠대. 아니요.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예. 근데
그 다음날 문자 한 통이 왔는데 이게 사진이 온 거예요. 만두고 보낸 거 아이스박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점심 때 오면 뭐 점심밥을 먹었냐,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저 혼자라는 걸 이제 알고 이제 문자를 계속 했으니까. 그때는 어디에 계셨고 남자분은 어디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경남 통영에 있었고요. 멀리 있었네. 예. 남자. 그리고 애 아빠는 이제 대전. 그래서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보름 만에. 그 남편이 저기 계십니다. 어디요? 한번 들어주세요. 저분이 바로 댓글에 상처받아 만두를 받아서 결혼하신 분. 그러니까 보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보름 만에 제가 이제 대전에 보러 왔죠, 남자. 보러 왔다. 통영에서. 아, 직접?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대전에 집으로. 바로 걸렸어. 아니 남자가 조금 집으로 있다가 오른다고 만났으니까. 집으로 가요 첫 만남을. 예. 집으로 갔어요? 그럼 그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아, 대박. 아이고 형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미남이세요.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느낌이셨어요? 근데 이제 만두를 이제 하루 종일 울면서 빚다길래 그냥 동생들 대신해서 먹어주겠다. 그냥 이제 난 그런 마음에서 이제 했던 거고 이제 댓글 여러 사람이 많이 달았겠죠. 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잘못 걸린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결혼은 얼마 만에 하신 거예요? 6개월 만에 했습니다. 지금 아이도 있어요? 네. 몇 살? 지금 이제 3살. 결혼한 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3년 좀 넘었습니다. 그때네. 그때 집으로 갔을 때야, 그날.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두는 맛있습니까?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질리지가 않습니다. 질리지가 않아요? 네. 아내 자랑 한 번만 짧게 해주세요. 보다시피 많이 이쁩니다. 멋지십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북한 최강 요리사 열전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세요. 평양 옥류관 냉면 육수의 비법은 네모다. 자, 과연 네모가 뭘까요? 기네요. 평양 옥류관 냉면 육수의 비법은 꽁을 잡아서 육수로 잘 고아낸 물로 한 것이다. 네. 좋습니다. 육수라는 게 고기 울궈낸 물을 육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옥류관 냉면 육수의 비법은 고기를 삶아낸 국물과 동치미 이다. 동치미다. 옛날에 동치미 국물로 네, 뭐 많이 만든 했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요. 감도 못 잡고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요리면 요리, 퀴즈면 퀴즈,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순세형님이 네. 보기를 내주신다고 합니다. 객관식으로. 아, 보기 역해. 리만각 특급 요리사 이순실. 평양 옥류관 육수의 비법은 네모다. 1번 사갈, 2번 모래, 3번 숯, 4번 깨진 사기 그릇. 자,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김홍식 씨 몇 번? 빙! 3번. 3번. 3번 숯. 3번. 3번. 4번. 아까 길었잖아, 제일. 홍서범 제일 씨. 길게 깨진 사기 그릇이네. 그릇. 자,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사갈, 1번 사갈, 야. 사갈, 야. 그리고 2번 모래, 그리고 2번 모래, 모래. 3번 숯, 숯. 4번 깨진 뭐야, 사기 다야. 그릇, 뭐야, 사기 다야. 그릇. 아,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게. 자. 어쩐지 내가 칼이 길다 그랬어, 내가 진짜. 육수를 만드는데 자갈과 모래와 숯과 깨진 사기 그릇이 필요합니다. 숯과 예, 윤종철 요리사님 어떻게 저렇게 많은 그리고 진짜 고기 얘기 넣고 자갈 모래 숯 깨진 사기 그릇 숯은 이해가 되는데 모래가 깨진 그릇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네. 네, 북한에서 말하면 려가라 그래요. 려가를 했을 때 육수물이 빨갛게 나오잖아요. 사기 그릇 온갖 잡대를 다 잡아먹는 사기 그릇이에요. 또 있어요. 이렇게 하면
려가죠. 쉽게 말하면 려가. 정수기처럼. 네, 정수기 말하는. 그러면 저거를 네. 섞어서 중간에 놔두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러면 육수를 내릴 때? 그렇죠. 쑥 같은 거는 그 잔 냄새 이거 다 또 잡아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저 내리면 맑은 물이 나와요. 근데 그 옥류관 가면 육수가 맑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간장 조금 넣어서 색깔을 내주는 거죠. 간장을 그렇죠. 살짝 넣어서 색깔 내줄 뿐이지 간장의 특이한 맛을 내거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치 들어가면 살균도 될 테고. 그렇지, 살균도. 잡내도 없어지고. 그럼 모래도 진짜 거기에 놔둬요, 모래? 모래는 항상 그러니까 저거 뭐 2달이면 2달. 2달 있다가 이게 다시 또 색을 또 교체해 또 버리고 교체하고 해야지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럼 그렇게 끝나고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출근은 몇 시에 하고 퇴근은 몇 시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수 담당할 때는 우선 한 2-3시간밖에 못 자요 그날에는. 아유 근데 힘들겠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0시면 끝나거든요. 10시 밤 끝나고 10시? 새벽 5시니까 한 7시간 되잖아요 그래도. 예. 그 정도 되죠. 지금 뭐 수면 시간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른 요리사분들도 어떠세요? 처음 이제 주방에 일하러 들어갔을 때 막내로 들어갔을 때 쉽지 않으셨죠? 뭐 잠 한두 시간 자는 건 기본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김주욱 씨. 네. 출근 시간이 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에. 그럼 우리 진흥관 같은 거는 저녁 10시부터 밤 1시까지 고기를 한 톤을 삶아요. 고기 한 톤을 삶고 그다음 뼈를 우려서 아침 8시까지 육수를 볶고 있어요. 그러면 8시 출근인데 8시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조가 4명이에요. 육수를 다리는데 한 잠도 못 자고 그 육수를 만약에 아침 9시까지 육수를 다리는데 거기서 잘 못하면 다시 지적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아니 함흥냉면에 무슨 육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비벼 먹는 건데. 물냉면도 있어. 아니요. 북한에는 냉면 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북한에 비빔냉면이라는 게 없어요. 맞아. 우리 해냉면도 물냉면이에요. 물냉면에다 해도 놔주고 해요. 비빔냉면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형시킨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함흥냉면 집 갔다 사기당한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이게 뭐가 함흥냉면이냐고. 그래야 사 먹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아라 씨, 요리한 사람들 보면 부러웠겠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럼요. 일단은 부엌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조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음식 하다가 또 자기 가족들을 챙겨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가 식당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 네. 제 그 작은 할머니가 무산 역전 앞에 있는 그 역전 식당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자들한테 저녁 때마다 밥이 안 나오고 식량이 없다 보니까 옥수수 국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방장 하다 보니까 주방장의 권력을 내세워가지고 국수를 뒤로 따로 빼돌려가지고 집에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집은 보면 국수 그릇이 요만한 거에 그냥 보기 좋게 담아주는데 작은 할머니네 집에 가면 식구가 많은데 국상씩 다 담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집에 저 식당 다니는 사람이 없냐고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북한에서 국수 먹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육수 내는 거 엄청 따지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딱 하나였어요, 육수가. 그 김치꿀 안에 있는 김치떡에 있는 김치물. 그거를 부어서 강냉이 국수에 먹으면 진짜 최고예요. 다른 육수 필요 없어요. 맞아. 네, 얘기 들을수록 앞으로 이따가 정말 어떤 음식이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다음은요. 평양 옥류관의 라이벌이죠. 함흥 신흥관의 초특급 비밀이라고 합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함흥 신흥관에서는 냉면 육수를 네모하면 아오집 한강행이다. 못하면. 육수까지도 못하면? 함흥 신흥관에서 냉면 육수를 못하면. 흘리면. 육수를 훔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네. 진짜 이복식 냉면. 다 좋았죠. 예. 맛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드신 냉면에 다른 면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함흥 신흥관에서 냉면 육수를 남기면. 나 진짜 정답 공개합니다. 다 먹어야 되잖아. 함흥 신흥관에서는 냉면 육수를 원샷 하면? 얼리면 아오집 한강행이다. 얼리면. 아니, 얼었는데 또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잘 생각- 얼음이
없는 냉면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전 김주옥 요리사님, 사실인가요? 네, 북한에서 공부를 할 때, 냉면 공부를 할 때, 저 손님한테 좀 얼음물이 나가면 고유한 그런 맛이 없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육수에는 얼음량이 한 점도 없어요. 구수한 그 맛이 없어지고, 순 얼음 맛이니까. 아니,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북한에서는 냉장 시설이 좀 부족해서 얼음 구하기가 힘들어서 얼음을 못 넣는 건 아닐까요? 아니, 우리는 최고 시설이에요. 신흥관인데. 신흥관인데, 원자재도 최고, 그다음 이런 국가에서부터 옷도 다 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는 그런 곳이에요. 얼음이라기 들어가면 이게 육수가 얼음이 언단 자체는 맹물이 얼어요. 그리고 나머지 소금물, 염분, 소금물이에요. 나머지가. 그러니까 이 내가 염도를 11도로 맞춰놨다면 이 온도를 고객한테 그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큰 일 나는 게 북한에서는 그렇다고 북한 냉면이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빨 막 시려요. 얼음은 없어도. 그렇지. 정말 살얼음이 얼면 아오지 탄강행이에요? 아니, 아오지 탄강은 아니지만, 과장되기. 거기에서 퇴직되는 거예요. 쫓겨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육수를 다리면 그날은 남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내가리고 새거를 하는 거예요. 그 재활용이란 게 없어요. 육수 버려요? 네네. 무조건. 그럼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괜히 못 가서. 너무 좀 너무 찬양 씨. 네. 북한에서 그럼 정말로 얼음이 띄어진 냉면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냉면이 얼음이 띄어지는 걸 상상도 못 해봤어요. 집에서도 항상 이렇게 펌프물 이렇게 닿는 거 있는데, 그게 조금 올라오고 나면 시원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다 국수를 희말아가지고 국수가 차게 된 다음에 냉국을 이렇게 그 육수를 만들어놨던 거 딱 부어서 먹었지. 이렇게 국수에 얼음을. 북한도 2000년 전에는 거의 그 냉면 먹을 때 얼음을 띄운다는 것 자체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2000년 이후에 이제 한국 문화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청진 쪽이라든가 이쪽은 이제 자체 발동기를 돌려가지고 냉장고 사용을 해가지고 얼음 얼려가 사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주영철 선생님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얼음. 그 이북 음식이라는 거는 담백한 것이 이북 음식이에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이북에는 괜찮은 집들은 냉면 틀이 하나씩 다 있어요. 맞아. 맞아요. 냉면 끓는 거가 그때는 이게 나무 틀이니까 이런 장정들이 한 4명 올라가야죠. 맞아. 이게 냉면이 짜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기처럼 이렇게 냉면을 비벼 먹는 데인가 그게 없고 냉면을 차게 먹게 되면은 고유의 맛을 내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음이 들어가게 막. 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 그 냉면 사리와 그 국물 맛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잖아요. 이만시려. 김주옥 요리사께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신흥관의 또 다른 비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있나요? 네, 거기에는 우선 이러시라고 할 때는 김일성이 오는 방이 있는데 정말 우리우리해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청소하면 마음대로 웃을 수 없어요. 웃었다는 생활청각 비판. 왜요? 정숙한 분위기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웃지도 못한다고요? 네, 들어가서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 방송인 거죠? 예. 거기 들어가서 우리 친구가 그 옷걸이 있는데 옷걸이에다 옷을 걸었다고 배 비판 무대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내가 1호방 청소하려고 가면 정말 정숙한 분위기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되고 2호방은 김정일 방이에요. 거기도 역시 들어가면 청소도 엄숙한 분위기에서 청소를 이렇게 해. 저가 이렇게 몰래 웃어보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없잖아요. 쓰지를 않잖아요. 오지를 않는데 그 방 계속 비어나요? 네, 빈방. 빈방이고 어쨌든 매일 가서 청소를 해 보존하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 김주옥 씨는 그러면 실제로 그 신흥관에서 어렸을 때 뭐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을 실물로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없고요. 우리가 7, 8월에는 한남도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김일성이 온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김일성이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만약에 억슬억슬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허위국서 오면 저 순실 언니처럼 이렇게 누이라면 크고 이런 사람들이 오고 김정일 온다 할 때는 이 운하처럼 여자처럼 조금 얼굴도 작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엔 이런 행사구나 이번엔 이 행사구나 이걸 알고 청소는 우리가 다 준비해요. 그러면 이러국에서 비행기로 와가지고 자기네 식탁보 암지로 젓갈로 암지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품은 안 쓰고 평양에서 직접 가져와 쓰고 그대로 다 가져 올라가는 거예요. 비품을? 까다롭어요. 그러니까 그 비품을 다시 뭐 가지고 가는지 이거는 모르겠으나 그 비품 일체 우리인데 신흥관에는 없어요. 그걸 다. 옥류관도 김일성이 올 때 뭐 좀 어떤 준비를 한다고? 벌써 행사한다면 뭘 보고 하는가 하면 벌써 순환비행장에 비행기가
와요. 오면 차가 오는데 고기가 죽어서도 안 나오고 기절해도 안 돼요. 그대로 살아있는 거. 네, 그런 고기가 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재료도 있잖아요. 재료는 국산 안 써요. 딱 그 김일성 국산 쓸 것 같죠. 전혀 안 써요. 딱 은박지다 빡빡 싸고 있잖아요. 뭐 이탈리아 이거 딱 돼서 외국에서 들어온 거 먹지. 안 그래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신흥관 근무하셨던 분. 네. 미안하지만 옥류관 냉면 안 드셔본 거 아니에요? 제가 평양에서 3년 근무했어요. 한남도 특산물 식당이라고. 네, 거기 가서 일했을까 옥류관도 자주 가봤고. 먹어봤어요? 네네. 그럼 어때도 신흥관이 맛있어요? 네? 신흥관이 맛있어요? 저는 한남도 거 더 맛있어요.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신흥관 안 가보셨잖아요. 안 가본 게 아니고 나도 북한은 봤어요. 북한을 봤는데 그래도 북한의 맛이라면 옥류관이 아니겠네. 인정 못 하시는 아니, 거지. 우리 옥류관에 공군 요리사가 있어요. 공군 요리사 김정남이라는 공군 요리사가 있는데 옥류관, 청류관 가서 육수물 가서 전수해주는 그런 분이거든요. 전수를 해줬다고? 예, 예. 옥류관에? 그러니까 예, 몇 달 한 번씩 그 우리 공군 요리사가 옥류관, 청류관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가르쳐준다고요? 그 육수는 김일성이가 최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신흥관이 위네. 아니 그걸 모르는데 김일성이 와서 자기 맛에 맞으니까 김정남 육수가 최고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군 요리사 됐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이 맛있다 하니까 옥류관이나 청류관 가서 지도하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옥류관?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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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뭐 이대로는 이 백날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무슨 맛인지를 서로가 알아야죠. 그렇죠. 자, 대한민국에서 별별 뭐 냉면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일했던 분을 모셔와서 오늘 여기서 먹어보겠습니다. 함흥냉면, 신흥관, 그리고 평양냉면, 옥류관 이 자리에 준비했습니다. 오! 진짜? 나비는 너무 멋지다. 옥류관 평양냉면 대 신흥관 함흥냉면. 북한에서 최고로 불리는 두 냉면이 벌이는 세기의 대결.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이 있는데 정말 다 국물이 있고요. 그리고 얼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평양냉면 같은 경우는 이게 육수 국물인가 할 정도로 국물이 맑거든요, 지금. 그 려가를 해서 그래. 아, 려가를 다 한 거예요. 함흥냉면은 비빔냉면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비빔냉면이 아니네요. 그래, 여기 밑에 양념 있고 회로였어요. 예. 쓰는 거. 좋습니다. 맛을 한번 예. 봐야 자, 되나요? 끓기 전에 평양냉면 먼저 먹겠습니다. 옥류관부터요. 국물부터 좀 먹어봅시다. 국물부터. 맛있겠네. 바로 이렇게 어제 마셔야죠. 배가지를 먹어 맛있어. 물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될까요? 국수. 냉면이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사람들은 밍밍하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맛이 자연스러운 맛 아니에요? 우리가 즐겨 먹던 평양냉면하고 맛이 완전 다르네요. 달라요. 저는 사실 밍밍하진 않고 되게 담백한 느낌이에요. 네. 정확히. 자연스러운 맛이에요. 아, 이제 알겠다. 면 맛이 그대로 살아있네. 면 맛이 우리는 평양냉면 먹으면 양념 맛을 많이 먹고 육수 맛을 먹었는데 이건 면 맛이 그냥 느껴지는데요? 비비세요. 이 안에 뭐가 들었어 또 양념이 많아. 네. 비벼서. 비벼서 한 국물 좀. 응? 그러니까. 국물. 쪽에는 물이 좋다고. 이게 지금 명태식혜인가요? 네, 명태회. 야, 근데 맛이 확실히 평양냉면과 차이가 있네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맛이네. 함흥냉면은 육수에서 확 오잖아요. 내가 담는 이게 국물이. 이거 무슨 국물 맛있지? 와, 한 세 가지 맛, 네 가지 맛이 막 동시에 들어오고, 이거는 뭐, 바다 왔다가 해장되는 맛도 있다가, 해장도 됐다가, 간도 됐다가, 양념장도 있다가. 아니,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 함흥냉면이 아니잖아요. 완전 완전히 비벼서 먹고 아주 강의 맛이 강하고 맵고 난리를 죽여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저 진짜 냉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먹으면 이게 순간에 더 맛있어요. 신흥관이 훨씬 순간에 맛있고, 중독될 확률은 평양냉면. 이쪽이 더. 맞아. 옥류관 쪽이 중독은 난 더 될 것 같아요. 저도요. 음식점 사장으로서 얘기를 하면 예. 저는 평양냉면
맛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흥냉면을 먹다 오리지널 함흥냉면을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내가 평가를 못 하겠어. 맞아요. 너무 달라서. 이건 충격이에요. 지금 함흥냉면을 먹고 홍석범 씨처럼 지금 국물이 빨갛게 입에 붙어 있는 거는 그게 양념장이 아니라 국물이에요. 국물 맛이야. 국물이. 육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해장국 차갑게 먹는 느낌이기도 하고. 맞아요.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북어 해장국 차갑게 먹는 맛. 약간 해장국 맛도 나요, 지금. 자, 오늘 신흥관 그리고 김주호 선생님 그리고 윤정철 선생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맛배기였고요. 지금부터 음식의 엄청난 향연 5가지. 네. 각각 요리사들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음식들을 준비해왔습니다. 북한 최강 요리사 열전. 지금부터 북한 최고의 요리 향연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요리입니다. 한국의 북한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온 1세대 북한 요리사 추향초의 요리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가 할 요리는 황해도식 가오리찜입니다. 가오리찜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시가 있어 거친 가오리의 껍질을 살과 잘 분리해 벗겨낸 뒤 가슴 지느러미 끝부분을 잘라내고 가오리를 더 빨리 쪄내고 양념이 골고루 잘 배도록 가오리살에 칼집을 크게 내주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찜통에 넣어가지고 20분을 찌면은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나물을 어떻게 데치느냐. 끓는 물에서 기절만 시키는 거야. 북한 황해도식 가오리찜의 특징. 가오리의 비린내를 없앨 고소 나물도 함께 데쳐준다. 이게 내가 먹을 때 식감도 엄청 좋아요. 북한 1세대 요리사 추향초의 또 하나의 요리 비법은 바로 천연 재료들로 직접 만든 양념장.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살려주고 참깨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부실러 넣어도 되고 사과와 배를 넣어 졸인 간장과 직접 발효시킨 식초를 넣은 추향초 특급 양념장을 나물과 버무려준다. 북한 황해도식 가오리찜의 두 번째 특징.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접시 위로 나물 무침을 넓게 펼친 뒤 찐 가오리를 올려준다. 와, 맛있겠다. 북한식 요리법 그대로 재현. 실향민들의 향수를 제대로 자극할 가오리찜 완성. 황해도의 가오리찜은 본연의 그 나물 맛, 또 가오리의 그 맛, 그 맛을 따라서 먹기 때문에 향기롭고 신선하고 담백하면서 아주 맛있는 것이 황해도 특징입니다. 고소나물의 향긋함에 한 번 놀라고 자극적이지 않은 깔끔한 맛에 두 번 놀라는 황해도식 가오리찜. 추향초 요리사의 손끝에서 탄생한 정통 황해도식 가오리찜이 지금 이만갑 스튜디오로 찾아간다. 이야. 맛있겠다. 뭐가만 쳐다봐도 입에서 막 군침이 들어요. 이게 저는 가오리를 이렇게 음식으로 나온 거 처음 봐요. 사실 되게 화려하고 색깔도. 이게 북한에서도 많이 먹었을까요? 저희는 아버님이 이렇게 중선배를 세척을 부렸어요. 근데 아저씨들이 가오리를 잡으면은 코를 딱 껴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바람에 말려서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찜을 해먹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굉장히 정말 이거는 맛있고 황해도에는 고수를 많이 써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수를 넣으면은 비린내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향긋해지고. 향긋하고. 저 김현정 씨, 네. 가오리찜 먹어봤어요? 네네. 함흥에는 이제 서호라고 바닷가 끼고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동네 가기는 일반 주민들은 거의 몰라요. 가오리찜 자체를. 근데 그 동네 가야지만 이제 맛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선생님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이제 가오리를 쪄가지고 간장에다가 대파를 썰어 넣어가지고 그걸 곁들여가지고 먹거든요. 야, 근데 진짜로 이게 북한식이구나. 완전히. 예.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빨리 먹고 싶어요. 황해도식 가오리찜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팁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살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와, 살이 진짜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네. 제가 아니, 저는 이게 살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살이 넓어요. 살이 정말 많은 자, 거예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향 좋다. 와. 어우, 잘 먹네. 양념이 진하지 않으면서 네. 이게 그러니까 이북 음식은 진하지 않잖아요. 맞아.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맛깔스러운 그런 맛. 아유. 아니, 그리고 신기한 게 지금 이게 색깔도 진하고 딱 봤을 때 저는 좀 약간 자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 먹었는데 양념은 양념 맛대로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이 가오리 살의 이 담백한 맛은 또 담백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끝맛은 또 짭짤하고 너무 맛있는 거 이게 진정한 정말 이북 음식이에요. 완벽한 이북 음식이에요. 이게. 아, 우리도 빨리 먹읍시다. 아. 그러면 우리 에스퍼 여러분들 가오리 싸가오. 원래 먹어봐요, 원래. 근데 밑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양념. 나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 들어간 거예요? 같이 넣어서. 거기 상추도 들어가, 상추가 통상추. 야, 거수가 들어가니까 시원한 향이 확 드는데요. 시원하죠? 완전 달랐어요. 진짜 맛있네. 어우. 가오리의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있죠. 그 육질 맛. 그게 약간 답답할 것 같은데. 네. 고기 아래 위에 얹혀져 있는 그 미나리 무침하고 양념이 다 카바를 해주면서 가오리 맛과 어울려서 가오리 특성의 그 맛이 제대로 살아나요. 저 솔직히 저는 고수를 못 먹거든요. 고수 먹으면 뱃살이 힘들어. 아까부터 고수 못 먹는다는데 잘 먹네. 근데 고수향이 살짝 잡아주면서 제가 이걸로 고수 맛까지 극복하겠는데요? 야, 그리고 간이 강하지가 않아. 이북식 음식 때 맛이 강하지가 않거든요. 맞아. 온반은 어떤 겁니까? 네, 온반은 제가 이 온반을 정말 맛있게 집에서도 제일 잘해 먹는 음식이에요. 온반이. 예.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북 갔다가 오셔서 이북의 음식이 뭐가 제일 맛있냐 하니까 온반이 제일 맛있더라. 그런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념간장을 만들었어요. 네. 밥을 비벼서 먹다가 국물을 부어서 먹으면 두 가지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거는 비벼서 먹다 네. 국밥을 먹는 거죠. 그럼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예. 먹어봐서. 여름에 이거를 참 잘해 먹어요. 야, 이건 진짜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 집이 잘 살았던 것 같아. 음식을 해 먹는 걸 보면은 이걸 해 먹는 걸 보면은 맛있어? 예. 맛있어요? 이게요, 진짜 그 재료 본연의 맛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북에서는 이 황해도 지방에서는 비빔밥을 닭을 삶아가지고 그 닭고기를 해서 나물하고 비빔밥을 먹어요. 닭을 찢어가지고요? 네, 닭 툭툭 찢어서 간장 양념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물을 넣어요? 네, 부어요. 왜 우리가 비빔밥에는 소고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지? 닭고기 너무 맛있어요. 네, 닭고기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저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국밥. 이제 그게 맹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닭살먹이. 닭국물. 그리고 이거는 그 꼭 토종닭이라 해야 돼요. 그냥 작은 닭은 비린내가 나서 맛이 없어요. 막 평가를 하세요. 드시지 말고요. 밥 먹으러 왔으니까 진행 안 하고. 맞다. 향이 있어요? 이거 양념을 넣어야 돼, 양념을. 처음에 넣지 말고 넣지 말고 먹어보다가 너무 맛있어. 우리 좀 집에 근데 우리 양념 좀 넣어서 말할까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저는 이게 뭐 닭곰탕, 우리나라 닭곰탕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아까 은혜 씨가 얘기한 그 하나하나에 들어간 그 재료 맛이 다는 그대로 더군다나 이 양념이 그 조화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막 정말 얘기한 대로 정말 맛있네요. 확실한 거는 이 맛은 이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요리의 맛을 지금쯤 먹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간단하게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있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닭을 삶을 때, 온반 닭을 삶을 때는 황기하고 그 오가피. 삼계탕 삶을 때처럼? 네, 넣고 끓일 때 위에 기름 뜨는 거를 다 건져내고. 네, 걷어내고. 그게 잡냄새가 굉장히 많고 또 닭은 이렇게 보면은 속에 그 피가 있잖아. 그거를 다 뜯어서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국물이 맛있고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정성 들여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해도 요리 전문가 추향철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강원도 요양소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순복 요리사의 요리입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북한 고위 간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북한 강원도 요리의 대표 주자 이순복. 제가 오늘 할 요리는 돼지족발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간부령에서 직접 만드는 돼지족발인데요. 간부들에게 이 돼지족발을 대접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끝이 아닌 발목 부위에 돼지족을 준비하는 것이 포인트. 육수에 돼지족을 삶기 전 깨끗한 물로 씻고 핏기를 확실히 제거해준다. 이순복 요리사의 양념 돼지족 특급 비법. 돼지족의 잡내를 없애고 깊은 맛을 내주는 육수. 이제 양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북에서는 믹서기가 없어서 직접 칼로 다 다지해서 이제 재료를 만들어요. 설탕과 믹서기가 없던 북한의 강원도. 단맛을 내기 위해 사과와 배를 직접 손으로 다져 넣었다는 이순복 요리사. 이것이 단맛은 더 강하게, 식감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북한 강원도식 양념 돼지족의 특급 비법. 와. 잘게 다진 채소들은 한데 모아 갖은 양념과 함께 소스를 만들 차례. 각종 다진 남새에 여러 가지 양념 재료를 넣고 마무리 하려고 해요. 빨간 고춧가루를 듬뿍, 고추씨, 후춧가루, 물엿, 참기름, 마지막으로 간장까지 차례대로 넣어준 뒤 잘 섞어주기만 하면 돼지족 양념 완성! 2시간 동안 갖은 재료를 넣은 육수 안에서 먹기 좋게 푹 삶아진 돼지족. 까다로운 북한 간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던 탱글탱글한 돼지족의 자태! 야, 이게 뭐야? 어우. 흔하게. 저거 진짜 소주다 먹으면. 야, 이건 곧바로 배달인데? 한국식 족발 요리는 간장과 함께 갖은 재료를 넣고 푹 졸여내는 반면 북한식 족발 요리는 삶은 돼지족에 미리 만든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주는 것이 차이점. 매콤한 양념의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북한식 족발의 특급 비법 하나 더. 돼지족의 탱탱한 살은 유지하되 양념이 완벽히 배도록 한 번 더 프라이팬에 볶아준다. 북한 강원도 최고의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순복 요리사의 매콤달콤 양념 돼지족 완성. 지금 바로 그 맛이 공개됩니다. 자, 와. 화면 얼굴 나오시는 거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후회스러우세요? 아니요. 아니요. 좀 더 부드럽게 할 걸. 네, 그렇죠. 빡빡하게 했죠. 저희도 사실은 중앙TV에서 찍은 거 가져온 줄 알고. 살이 살아있던데요. 너무 좋았어요. 자,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 족발이 있고 그 고집세다는 소힘줄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먹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잘못하면 언뜻 소힘줄 하면은 야구 경기 3시간 반 동안 하나만 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자, 족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유, 손으로 진짜 푸자 맛이죠. 맛있게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야. 야, 연생이도 잘 먹네. 아니, 그리고 진행을 할 생각을 안 해? 뭐 음식만 들어가. 아, 맛있어요? 응? 얘기 좀 하시라고요. 얘기 좀. 이게 너무 달라. 이게 뭘 장르를 설명을 하려면 먹어봤던 기억에 있어서 내 단어를 써야 되는데. 미치겠다. 안 먹어본 맛이에요? 이게 우리는 양념 돼지족발 하면 맛이 이 맛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맛은. 더 짭짤하고 뭔가 이렇게 더 자극적인데 이거는 짜지도 않고. 아니 짭짤은 한데 그 짭짤함이 아니고 매콤은 한데 그 매콤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혓바닥을 쏘는 느낌이에요. 모든 족발에는
속에 어느 정도 배어 들어가게 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생족이 아니라 단 한 족을 가지고 거기다가 매콤한 거를 숯불로 더 입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얗게 삶은 돼지에다가 양념을 입혀. 양념을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거 심심해하는 분도 있고 아니요. 하면은 재밌다라는 분도 있을 거야. 이거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보들보들해. 이렇게 부드럽지? 녹아요. 제가 때 족발 주세요. 출연자상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네요. 네. 먹으라는 날이요. 매워. 아, 매워. 근데 아주 맵지는 않아. 근데 이게 매운맛 중에요. 마늘 향이 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 근심 난다. 마그네 씨 얘기가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양념이 배있지는 않아서 겉에 양념 맛 따로,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족 맛이 또 따로 나서. 매콤하긴 매콤한데. 이야. 매콤한데 우리나라의 그 매콤한 맛이 아니야. 맞아. 우리 은하 씨 어떠세요? 열심히 먹고 있어. 탈북하기 진짜 잘했어요. 탈북하기 자, 소임줄입니다. 언니. 쟤는 아주 성격이 소심줄이요 이러잖아요. 어때요? 부드러워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아, 생겨요? 안 줘? 아, 어떻게. 이거구나. 뭐 얘기를 해야지. 아니, 맛있다는 거예요. 안 맛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수구레 같이 이렇게 질긴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 어떡해? 야, 이 세상에 이렇게 보들보들한 게 없네요. 양념은 같은 베이스고요. 근데 약간 이게 더 시큼한 맛이 나요. 저는 부침. 도가니랑은 많이 다르고 그렇구나. 보들보들하면서 이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없는 사람도. 야, 이건 소주다. 쫀득쫀득. 이건 저거 같은데. 보들보들. 소주? 도가니 쪽에는 수지 그쪽 아닌가, 이게? 네, 맞아요. 맞죠? 이건 애들도 먹겠네요. 그러니까 보들보들하죠. 요건 부드럽고 요건 맛있네요. 요거. 이 맛은 이 고기에 양념을 많이 묻혀놓고 이랬는데도 입에서의 맛 표현은 아주 상큼한 맛 그 자체입니다. 상큼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운 그 부위가 식감이 아주 좋아요. 예. 식감이. 정말 이 밤에 친구들하고 밤새 달릴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북한 간부 영세 요리사 이순복 선생님. 네. 자, 이번에는 정말 기대되는 분입니다. 눈물의 만두. 댓글로 사랑까지 이루게 된 김나경 요리사의 만두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탁월한 손맛으로 한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평안도 요리 대표주자 김나경.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평안도식 만두 전골입니다. 저희 요리는 맛이 풍부하고 깔끔한, 그래서 더 끓이는 그런 요리인데요. 이제 이 소금을 넣고 야채를 데쳐줄 겁니다.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대추와 숙주나물을 살짝 데친 뒤 잘게 잘라 준비해 두고 두부는 칼로 으깬 뒤 망에 넣어 물기를 쫙 빼서 준비. 소고기 일단은 먼저 넣고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저는 소금 대신 이 된장을 부는 거예요. 이 된장은 고기 맛을 더 살려주고 부드럽고 전분가루나 밀가루 대신 저는 계란을 넣습니다. 준비해둔 채소와 두부를 함께 버무려주면 평안도 맛을 담은 만두소 완성. 주먹만한 크기를 자랑하는 북한식 초대형 만두피 위로 만두소를 한 가득 넣어주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면 담백한 맛이 일품인 평안도식 만두 완성. 당근, 애호박 등의 채소들까지 채 썰어 준비해주면 만두와 함께 평안도식 만두 전골에 들어갈 재료들도 준비 완료. 우선 맨 밑에 물을 깔게요. 시원한 만두 전골 맛을 내기 위해 물을 쫙 깔아주고
미리 육수에 삶아둔 우족과 양지고기를 넣은 뒤 각종 채소를 둘러 담은 후 마지막 주인공인 만두를 넣어주면 평안도식 만두전골 준비 완료. 우족과 양지고기를 넣어 8시간 동안 정성껏 미리 끓여둔 평안도식 담백한 맛의 육수를 가지런히 놓인 전골 재료들 위로 뽀얀 육수를 부어준 후 한 소끔 끓여내주면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인 평안도식 만두전골 완성. 대전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나경 요리사표 요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이게 장사 지금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장사해서 파는 만두 스타일이 아닌 거죠? 아, 모양은 아니죠. 아, 모양만? 네, 모양만. 근데 지금 안에 내용물은. 오늘은 진짜 북한식으로 하신 거죠? 네. 집에서 해먹던 명절날 때마다 해먹던. 확실히 하던 그대로. 네. 하나가 이만해. 투박해요. 옛날에 불 썰고 할 때 하나씩 찍어 먹으면 그렇게 해서 배가 그것만 아, 이게 너무 크잖아요. 아니요. 아, 만두는 커야 맛있어요. 진짜? 네. 만두, 왕만두. 더 큰 거 있잖아, 왕만두. 하나 먹으면 그냥. 근데 이거는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맞아.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물론 신김치는 안 들어갔지만 김치가 들어갔, 배추가 들어갔잖아요. 네. 배추하고 양배추. 그러니까 아삭아삭해요. 만두 전골 직전에 요거 한번 갖다 가도 되겠습니까? 가자미 식혜예요. 가재미 식혜. 네. 저희는 이제 통으로 이렇게 썰지 않고 가자미 식혜. 예, 먹기 좋게끔 깍두기식으로 했어요. 이런 답니다. 아, 필요가 안 하늘 땅 진동합니다. 나 이상하게 다른 건 몰라도 이 가자미 식혜 쪽은 이북에서 오신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거 잘하죠. 맛있어요. 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만두 전골에 한번. 안 가져왔네. 아, 양념장을 뿌리고. 예, 약간 간장이 있으니까. 좀 뿌리려면 잔뜩 뿌리겠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다. 한번 살찌겠다. 북한에서 전형적인 그 명절 음식인데. 맞아. 네, 맞아요. 명절날 때마다 해서 먹는 음식이에요. 식당용이 아니라 가정용이네요. 가정용. 정말 담백한 게 있어요. 담백하고 자꾸 먹게 될 것 같아요. 왜요? 네. 그리고 이 가자미 식혜랑 먹으면 간이 딱 맞으니까 저는 되게 뱃속이 따뜻해졌어요 지금. 어묵을 북한에서 넣습니까 이렇게? 어묵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묵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아니, 오뎅인데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백군이었는데요. 네. 어묵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맑지가 않아요. 까매요. 어묵까지 들어갔다? 예. 이 만두 전골은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일단, 여기 가운데를 터가지고, 만두 거 국물을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국물을. 국물 줘서 부숴서 먹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어떻습니까? 처음에 먹은 데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맛이야? 두 번째, 세 번째, 그 우족을 아마 8시간 끓였던 맛인 것 같아요. 깊은 맛이 쫙 올라오면서. 땀난다. 이게 진짜 해장이 되는 듯 하면서. 이게 이렇게 상업적으로 파는 만두가 아니고 가정에서 식구들이 먹는 정성이 뭐 잔뜩 쏟아부은 뭐 이런 만두국이. 근데 가재미 식혜가 좀 다른 거 같네요. 다르죠. 가재미 식혜가 좁쌀 있잖아요. 고개 많이 들어야 돼. 예, 고개 이렇게 옹기종기 있어야 맛있는데. 지역별로 좀 아니요, 넣는 데도 있어요. 무슨 쌀을 넣어요? 잠깐만, 함흥 사람들. 네, 함흥 사람들은 이제 식혜에 강냉이쌀. 강냉이쌀을 넣어요. 아니, 좁쌀을 넣어요, 좁쌀. 이게 지방마다 지금 다 다른 거예요. 북한에 요리책 교과서 속으로 배워주는 거는 좁쌀이 들어가요. 교과서에는 좁쌀이 들어가요. 네, 요리책에 들어가는데 지방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엿기름만 뽑아서 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지방마다 달라요. 근데 좁쌀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차조를 안 넣고 메조를 넣거든요. 꼭 메조를 넣는데 좁쌀은 발효가 잘 됩니다. 저거 발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고밥을 넣어야 돼요. 억지로 빨리 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좁쌀에서 단맛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엿기름도 발효시키려고 넣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좁쌀 대신 엿기름을 넣는 거죠. 이거 발효 빨리 되기 위해서. 그래서 솔직히 이게 우리가 육안을 봤을 때는 좁쌀 안 넣는 게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나경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옥류관 출신의 엘리트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지금 선생님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윤종철 요리사님의 음식입니다. 북한의 심장 평양을 대표하는 고급 음식점 옥류관 출신 요리사 윤종철. 네, 오늘 보면 이게 북한에서 정말 최고급 요리라고 봐야겠죠? 이거 신선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신선도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북한식 요리법을 그대로 재현한 윤종철표 신선로. 육수와 절편, 경단에 쓰일 소고기와 닭전에 쓰일 생닭, 거기에 약 30여 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 최고급 요리 신선로. 양재고기와 대파, 양파, 물을 넣은 뒤 꼬박 2시간을 끓여야 완성되는 평양 옥류관식 신선로 육수. 신선로의 기본이 되는 삶은 당면 역시 파, 마늘, 간장으로 미리 양념해주고 신선로의 화려한 색감을 살려주기 위해 붉은색 당근과 푸른색의 삶은 미나리를 잘게 썰어 계란옷을 입힌 뒤 노릇노릇 찢어내면 신선로에 들어갈 채소 전 완성. 닭고기는 잘게 다져준 뒤 가전 채소들과 함께 반죽. 프라이팬 위에 넓게 펴서 노릇하게 붙여내면 닭고기 전도 완성. 육수에 미리 삶아둔 양지고기를 꺼내 얇게 저민 후 계란물을 입혀 소고기 전까지 완성시키면 육전은 준비 끝. 쫄깃하고 차진 식감의 경단을 위해 다진 소고기 반죽은 여러 번 정성껏 치댄 후 돌돌 굴려 한입 크기로 만들고 반죽옷을 입혀 구워내면 끝. 저거 맛있겠다. 한상 가득 차려진 평양식 신선로의 13가지 재료들. 입을 기쁘게 하는 탕이라 하여 열구자탕이라고도 불리는 신선로. 화합을 뜻하는 각종 전을 색깔별로 예쁘게 둘러 담은 뒤 경단과 은행, 호두로 장식해서 마무리해준다. 마지막에 양지고기 삶은 육수를 부어주면 평양 옥류관 최고급 요리로 손꼽히는 신선로 완성! 요리 경력 40년을 자랑하는 평양 옥류관 출신 윤종철 요리사가 선보이는 환상의 맛! 신선로가 지금 공개됩니다. 네. 근데 하나 선생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리하는 사람들만큼 자기 주장이 강한 곳이 없습니다. 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을 테고 이거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아니면 여기다가 지금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 때로 가미를 더할 수도 있으신 거죠? 그렇죠. 이거를 내가 모양을 더 예쁘게 할 수 있어. 예쁘게도 할 수 있고 강한 맛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작진에서 딱 북한에서 본 그 맛을 그대로 하라 그래서 내가 그대로 딱 만들었어요. 책을 놓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내가 가져왔어요. 지금 가져왔어. 이거 반박하면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정확한 북한식 옥류관에 파는 신선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그러니까 옥류관은 북한에 가면 분비를 써요. 뭐 비빔밥 따로, 원반 따로 그건 같이 먹는 게고 신선로는 밥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신선로는 옥류관에서 최고 음식에서는 신선로를 일러줘야지. 네. 개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저는 못 여기는데. 조금 더 끓어야 되나? 아니, 이 신선로는 그래서 먹는 게 아니고 따뜻하게 완전히 익힌 상태에서 덮여서 먹는 거예요. 네. 덮여서. 네. 원래 대장금에서 요리를 하는 거 보신 것 같아요. 대장금에서 요리로 뽑힌 게 아니고 네. 메모로 뽑히셨군요. 메모로. 네. 아니 따뜻하지 않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좀 끓여야 되나 말한 거예요. 그럼 인천에서 물텀밥 위주로 드신 거예요? 미국에 살았다고요.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비벼서 먹나? 이렇게 뒤적뒤적. 그냥 떠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 드라마 때 궁에 있었잖아. 이거 임금님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린 못 먹어요. 아니 뭐 분리하면은 외모 때문에 뽑혔다 그러고 모르면 임금만 먹다 그러고 아 진짜 어디 살았나 그러면 맨날 미국이라 그러고 정말 미국에 산 적도 없어요. 안 가봤을까?
맛을 좀 보겠습니다. 전복까지 있네. 파란 건 미나리고, 요거는 당근이. 당근.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당근이라는 북한에서는 그 홍당무라고 그래요. 어머나 어쩜. 왜 그래? 이거 말이 맛있는. 없죠. 자,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신설로 난 대한민국 관광 뭐 알리는 홍보 프로 뭐 이런 광고에서 많이 나와요. 신설로 해먹는 집이 어딨어? 없죠. 그리고 신설로 파는 식당이 많지도 않아. 왜? 손이 많이 가요. 그런 거 하지. 이거를 하루에 만약에 100개를 못 판다면 시작을 말아야 되는 음식이거든요. 정말 맛있네. 이거 저 사실 너무 배부르거든요. 많이 먹었잖아요 앞부분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먹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맛있어요. 야, 이거 면 좀 잠깐만 먹어. 이거 원래 면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네, 원래 들어요. 이게 당면인가요? 당면인데요. 이게 북한의 요리 책에는 분탕이라고 나와요. 분탕. 네. 소리 내지 마요. 너무 꿀팁다. 흡입이다, 흡입. 흡입이야. 정말 이거 제대로네요. 담백해. 네. 저 신설로 처음 먹어본 거 아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요? 사우스포드 한다. 자. 하나, 둘, 셋. 아, 뜨거! 아, 뜨거! 에이, 엄살 안 뜨거운데? 자. 오, 맛있다. 일단 국물에서 저래서 난 맛이.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우와. 국물이 아주 맑네. 양지머리. 이게 양지머리죠? 국물이랑 같이 한번 씹어보세요. 양지머리랑 국물이랑. 요 새파란 색깔은 미나리고. 미나리 다진 거 네. 가져가지고. 미나리랑 같이 먹으니까 또 맛있어. 또 맛이. 저는요. 그런 거요? 마지막 국물 맛이 서운합니다. 다른 거야. 간식이 아니라 한 끼인데 한 끼? 한 끼로 먹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먹어. 자, 선생님, 가운데로 오시고요. 아, 이거 맛 제대로 냈네. 이게 우리가 요리 연구가지만 네. 신솔로를 아유, 하려고 맛있다. 그러면은 이 육수가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예, 잘못하면 이게 텁텁한 맛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전 잘못 붙여가지고 국물 집어넣었다가 네. 기름 떠버리면 맞아. 누가 떠. 맞다. 네. 선생님, 이 여기 걸 다 먹고 좀 더 신선으로 드셔보셨죠? 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남가보게 신선을 네, 했죠? 나는 남한에서 신선도 사실 먹지를 않았습니다.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음식이 자꾸 길들여지면 내가 북한 음식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끝까지 살아서 북한 음식을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다 알리자면 이걸 고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단하십니다. 윤종철 선생님. 자, 옥류관이 그렇게 좋으면 옥류관만 유명해야지. 신흥관은 왜 유명하겠습니까? 옥류관에 지금 도전해서 지금까지 반응 만만하게 싸웠던 곳은 신흥관입니다. 신흥관에서 오신 최고수입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함경남도 함흥신흥관에서 최고의 요리사 김주옥입니다. 오늘 요리경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경도를 대표하는 음식점 신흥관 출신 요리사 김주호. 동해를 끼고 있는 함경도의 대표 해산물 명태를 이용한 함경도식 요리를 준비한 김주옥 요리사. 저희 오늘 요리는 명태 순대입니다. 명태는 반을 갈라 뼈를 제거하고 명태 껍질을 뜯어내고 살만 분리하여 준비. 함경도식 명태 순대의 비법은 명태살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잘게 다집니다. 다진 명태살로 명태 소를 만들어 부드러운 식감을 만드는 것. 다진 다음에 마늘하고 파를 같이 다져가지고 명태 순대 속을 만듭니다. 우리 북한 말은 시라지라고 합니다. 시라지를 잘게 다져서 같이 배합해가지고 양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진 양파를 먼저 볶다가 고기 살을 다진 거를 먼저 볶아요. 다진 명태살과 함께 양파를 먼저 볶은 뒤 미리 손질해둔 명태 내장을 투하 고소함을 더해준다. 소금을 넣고 간장을 조금, 된장 아니면 고추장을 넣습니다. 명태 내장이 부서지지 않도록 살살 간이 골고루 배도록 볶아주면 밥 반찬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명태 순대소 완성.
어우, 맛있겠다, 저거. 갈 끝으로 내지 6cm 정도 살짝 어여주면 됩니다. 명태 순대소가 들어갈 내장을 뺀 명태는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칼집을 살짝 넣어주고 그냥 순대 속을 넣으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혹시 강내기 가루 아니면 빛가루를 안다가 살살 뿌리고 그 다음에 명태 순대 속을만 열 때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좀 굵게 채야지만 이게 터지지 않고 예쁘게 나옵니다. 미리 만들어둔 순대소를 채워 통통하게 속이 차오른 명태를 가지런히 찜통에 넣어 15분간 쪄내면 와. 신흥관 출신 김종 요리사의 손에서 탄생한 함경도식 명태 순대 완성! 가요. 완성품이 됐습니다. 김종 요리사의 명예를 걸고 만든 함경도 대표 요리 명태 순대가 이만갑 스튜디오로 찾아갑니다. 경남도 함흥시 신흥관 최고의 요리사 김수옥이 만든 명태 순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함경도잖아요. 네. 명태 순대를 준비해 오신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을 볼 때는 동해바다가 깼어요. 네. 겨울에는 명태담 여자가 많다 했어요. 겨울에는 명태 순대를 해가지고 바깥에다가 걸어가지고 겨울에는 녹았다 얼었다는 그런 음식인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즐겨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저희는 할머니 집이 청진이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먹을 줄은 알았지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랐고 이제 속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많이 넣으셨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찹쌀을 넣으셨어요. 네. 함흥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명태 공급이 됐거든요. 그럼 줄레 널어놨다가 엄마들이 가끔씩 명절 때, 설날 때 특식으로 해줬었어요. 맞아요. 자, 이거 대가리는 또 왜 이렇게 놔뒀나요? 저는 그러니까 대가리를 요 한 마리가 대가리 하나 가지고 소주 한 병은 먹어요. 북한 사람들. 예, 마지막에 뼈대까지 다 이렇게 잡수는데요. 그래서 제가 속을 많이 넣나 대가리 부분 딸로 이 몸뚱 특별히 남인석 씨를 위해서 준비하셨네요, 대가리를. 아니 우리 미녀들을 위해서 그럼 대가리를 먹겠습니다. 속부터 먹고. 저 뭐야 좀 짜고 것 같아요. 저건 어떤 맛일까? 맛있어요? 맛있어. 왜냐면 이렇게 맛있다. 맛있잖아. 그래서 모양만 봤을 때 사실 저는 못 먹을 것 같았어요. 저 원래 생선 안 좋아하니까. 근데 맛있네요. 이거로 이렇게 뜯어서 살하고 우린 지단이랑 똑같이. 네. 이게 오늘 생태탕이에요. 생태로 만들어 온 거예요. 동태 아니고. 고맙습니다. 근데 자, 야, 정말 맛있어. 야 이거요. 이거 한술 뜨는 순간 저는 엄마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이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명태살이랑 밥이랑 지금 같이 비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명태잖아요.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야, 이건 정말 맛있다. 잘 먹으면 이런 많이 먹으라 우리 많이 먹어. 자, 이거 진짜. 아라 씨 한번 먹는 거 볼게요. 우리 아라 씨. 머리 잡았어요. 대가리 잡았어요. 이거는 원래 대가리가 제 맛이거든요. 대가리 여기 있습니다. 저 먹을게요. 아니, 이게 제일 아라 씨. 와, 머리를 저렇게 또 대가리를 또 저렇게. 이게 제일. 내가 먹는 다른 쌀을 게. 불고서 쌀을 색깔을 넣었거든. 근데 정말 맛이 틀리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맛있다. 은하야. 뚫기를 이렇게 벗어야라고. 맛이 조심해요, 머리. 네, 여기다 또 뚫. 북에서 오신 우리 전철호 씨가 가장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업도 하고 계시고, 모처럼 고향에 오신 선배들도 음식도 드시고. 아니 아까 고향에 온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어제 그제도 되게 설렜어요. 네. 옥류관 출신이 있고 또 네. 신흥강 출신이 있고서 야 그분들 만나봐야 되겠다는데 굉장히 좀 뿌듯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뭔가 큰 사고 칠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신흥관에서 오신 선생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떨리셨었죠? 아니요. 처음엔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신흥관입니까? 옥류관입니까? 신흥관. 알겠습니다.
직접 평양 청각식당하고 간판을 쓰고 포함에다 수육도 서비스를 계속 주고 손님 많아서 한 2만 원 정도 대출했대다. 폴란드에서 아로니아를 수입을 했었습니다. 한 2달 동안에 한 6천 정도. 회사에 격리를 일을 하면서 이제는 그 대표 이사고 연매출 15억을 하고 있고요. 오, 사업계 마이너스 원. 이명선 대표님이십니다. 고깃집입니다. 담배 사업 곱참집. 자, 계속 팀이 망하고 있습니다. 망하려고 시험. 그래서 제가 뭘 먹으려고 그랬다니까요, 다시. 북한 최강 요리사 열정. 오늘 맛있는 북한 음식들 많이 먹어봤는데요. 5분의 요리사 분이시잖아요. 네. 북에서 오신. 예, 북한 요리 5분 걸 먹어봤는데도 이렇게 감동인데 빨리 통일이 돼서 전체 북한을 다니면서 막 20자집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쩌면 맛집 프로 참 많지 않습니까? 네. 통일돼 보십시오. 네.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맞아.